그래서 야. 아까 충청권 얘기 나오는 게 그렇구나. 이제 충청은 천안이라든지 그쵸. 아산장지 세잖아요. 여기가 좀 학군지가 아, 괜찮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방이긴 하지만 수능 대비도 가는 의대도 거지. 노리면서 네네.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네. 시기거든요. 마침 또 저희 시댁이 대전이거든요. 뭐 이러면 아니 이거는 진짜 의사를 위해서 연고가 운명처럼 오빠가 대전에 태어난 거야. 아니, 뭐 세종의 땅을 사신 거고. 이렇게까지 되면 뭐 저도 거부할 어떤 뭔가 명분이 없네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이제부터 저를 그 원장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뭔 원장님이요? 뭐 원차려요? 아니, 우리 이제 의사 만들 거니까 가야죠. 아니 뭐 의사를 만들어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요즘 다 만드는 겁니다, 전민기 씨. 아니 의사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시지 왜 본인이 공부 못해서 못한 의사를 자꾸 자식한테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죠. 내가 의사 못됐고 의사 남편 못 만났고 네. 하니까 우리 아들 의사 만들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 주변에 이제 그 의사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오. 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그래요? 저는 이제 주변에 좀 네. 의사 남편을 둔 근데 잘 엄마들을 봐봐. 좀 만나잖아요? 의사 엄마들 되게 행복해요. 그 의사들은 다 빨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 빨린다고 생각해봐. 아,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이렇게 갑니다. 일단 원스텝으로 우리 아들 의사를 만들고 결혼을 안 시키면 되죠. 편하게 그냥 혼자 살아라. 그냥. 빨리 오늘 주제 가죠.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야 여기 관심들 많으신데 이거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서 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아니 것 안 같아요. 만든다며 의사. 아니 이게 뭐 우리 아들만을 위한 채널이니까 정신 좀 아, 우리 차리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비전과 멘토 대표님이시자 EBS 입시 분석위원이신 우리 하기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의사처럼 생기셨는데 의사는 아니신 아, 거죠? 의사는 아니죠. 아. 딱 의사 선생님 포스인데. 맞아요. 근데 아까 원장님 얘기하시니까 학원 가도 원장님들이잖아요. 네. 뭐 원장님 서로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어느 병원이세요? 약간 포스가 있어 느낌이. 맞아. 오. 네, 네. 그렇게 얘기도 하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말도 많고 탄도 많았지만 네. 그 원래 정부가 발표한 2,000명보다는 좀 낮춘 선으로 네. 약간 증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 몇백 몇 명이요? 정원 내 인원이 있고 정원 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용어가 좀 모르겠어요. 생소하니까. 정원 내와 정원 외요? 예, 그럼 정원 외에는 한 16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 국민 외국인, 뭐 농어촌 특별대, 아, 특별전이요? 네, 뭐 기초생활 수급자 아. 이런 거 뽑는 인원이 대부분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일반 경쟁했을 때는 정원 내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원 내로 하면 대략 4,485명 요 정도 되니까 2024학년도 기준을 봤을 때는 한 1,460명대 이상 이렇게 늘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원래 의대를 500명을 뽑았다고 한다면 네. 이거를 차차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몇천 명? 이번에는 한꺼번에 늘리는 걸로 정부에서 원래 3월 20일 날 발표를 했죠. 2,000명 늘리겠다 했고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네. 그럼 원래 정원 늘리겠다고 배정한 인원에서 50%까지 최대 좀 줄여보겠다? 조정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거점 국립대들이 좀 조정했어요. 네. 그래서 2,000명대에서는 한 1,500명 미만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본래 의과대학이 한 40개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개 빠지는 대학이 차의과대학이에요. 차병원 아시죠? 오, 알죠. 네, 거기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현재 뽑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집계한 인원은 39개 대학 기준으로 4,485명 이렇게. 그럼 학교별로 한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죠. 복잡해요. 네, 곤욕별로 또 설명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기존에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1,460명 이상. 아, 1,460명 네.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509명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차의과대학 말씀드린. 포함하고 아하, 정원의 정원 인원까지 외. 포함하고. 그래서 지금 날린 게 네. 현역들이 오히려 지금 좀 불리해진 게 재수생들도 다 뛰어들고 심지어 뭐 직장인들까지도 뛰어든다 네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직장인들도 의과대 가겠다, 네. 뭐 이제 전문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현역이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또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차차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걱정하는 친구
친구들이 정민여 같은 친구들이에요. 약간 간당간당해서 저기요. 한두 명 들어오면 내 자리 뺏길까봐. 그거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에 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알아야 돼요. 그 모집 전형에서 뭐 수시나 정시 이런 게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궁금해요. 그 인원을 어떻게 그렇죠. 잘라내는지.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지금 4,485명, 이게 한 1,460명대 이상이 늘어난다. 요거는 25학년도 올해 이제 고3 기준이고. 그렇죠. 네. 이 방송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26학년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고2. 네. 고2한테도 5월 말에 전형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 또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어. 올해 늘어난 것보다 또 추가로 487명이 또 늘어나요. 또 늘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반발이 좀 심하니까 그럼 25학년도에는 좀 줄여서 발표하고 그다음 26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그냥 확대해 가지고 그럼 원래 정부 계획도 딱 2,000명 맞추는 거네요. 한 4,972명까지 가니까 뭐 2,000명 거의 한 1,900명 넘어가는 수준에서 예. 이제 오. 늘어나는 걸로 교육부 총리께서도 2026학년도까지는 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근데 또 사실 어떻게 정책이 뒤바뀔지 모르는 모르지. 거네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인데 첫 번째는 정권 교체. 네, 정권 교체. 우리 이제 입시 공학이라고 그러는데 정치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령 인구예요. 아, 줄어들고 있으니. 출생수. 지금 네. 자녀분이 초2죠. 네. 초2가 출생이 40만 6천 명대. 그쵸. 그다음에 초1이 지금 35만 8천이에요. 그렇죠. 와, 5만 더 놀라운 거는 지금 7세, 네. 7살 애들이 32만 7천까지 떨어지거든요. 아.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 중에 둘째가 미취학이다. 네. 그래서 의과대 정원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의미가 조금 없다.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네요. 지금 아. 뭐 4살, 3살 이렇게 되면 네. 26만 명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문제가 뭐,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줄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이 의대 정원 이 숫자가 그때 가서는 이게 무의미해질 거예요. 아마 그확 줄어들 거로 좀 제가 보여요. 일본에 직접 인터뷰는 안 해봤는데 의사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하기로는 일본도 우리 롤모델처럼 의과대 네. 정원을 확 늘렸다가 아, 그랬대요? 네, 늘렸다가 이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26학년도까지는 확정이 된 거니까 그렇죠. 지금 고3이랑 고2는 확실한 거예요. 고2까지는 확실하죠. 그분들 부모님들은 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두 분도 사시면 될것 같고.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시고 방송을 또 즐겨 보시는 분도 초등학생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뭐 입시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네. 뭐 3년 예고제, 네. 뭐 4년 예고제. 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4년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가 대학을 갈 때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의과대학이 몇 명을 수시로 어떻게 뽑는다가 발표가 되면 좋죠. 그쵸. 그러면 미리 고등학교 준비하고, 선택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1년 6개월 전에 대학이 공개를 해요. 네. 아. 전형 계획을. 그러니까 26학년도 발표했다는 건 올해 고2한테 4월 말에 발표했으니까 1년 6개월 전에 발표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민현 씨랑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9살인데 얘가 이제 시험을 보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남아있죠. 저희 어릴 때도 유행했던 게 이제 뭐 주판 배우고 뭐 이런 보습 학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지금이랑은 사실 그때 저 학생일 때랑 저 대학교 갈 때도 그렇게 바뀌어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은 과학 기술 워낙 발전해가지고 야, 로봇으로 로봇으로도 수술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인원이 확 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IoT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 그거 성분 이제 분석해가지고 딱 어디 보내주고 했을 때 네. 그 전문가 숫자는 저는 확 줄어들 것 같고 이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 과연 20년 후에도 이게 유지될까 봤을 땐 저는 지금 의사는 계속 갑니다. 기초학문 쪽을 좀 탄탄히 하면서 변화하는 거기에 맞춰야지 지금부터 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의대 가야 돼.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엄마 입장은 또 다르니까. 네.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고용 불안에 시달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은 모든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전민기 그렇죠. 씨. 다 사양 산업이에요. 다 AI가 대체하고요. 그러니까 네. 직업의 선택은 네. 아이가 하는 게 맞다. 전민기 씨 말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 중에 자기 꿈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착착착착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없어요. 저는 그렇죠. 교육개발원이나 뭐 교육부에서 조사하잖아요. 네. 희망 직업에 관련된 설명을 네.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학생 아이들이 36%에서 40%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희망 직업이 없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자 따라와 자 여기 학원 갔다가 아 여기 학원 가려면 레벨 테스트 봐야 아니야, 되니까 웃기지 마. 자 과외 붙여줄게 앉아봐 트윙클 네.
뭐 어릴 때부터 엄마 시키는 대로 했으니. 맞아요. 전혀 아니야. 틀린 말씀은 아닌 게 초등학생 때는 희망 직업 비율이 좀 높아요. 그또 중학교 때 급감해요. 그랬다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신 차리고 네. 한 20% 후반대로 좀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야망이 있다가 중학교 때 좀 학업에 손을 놓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지. 그치, 현실의 지들이. 벽에. 그건 지들 탓입니다. 우리 엄마들 탓이 아니라. 자, 미안한데 이런 네. 논쟁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은 바뀌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고2까지는 일단 딱 적용이 됐고, 네. 어찌됐든 이 지금 바뀐 제도를 가지고서 그래도 이 정도의 학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면서 전략을 세워봐라 하시는. 몇 학년 때 네. 그러면 의과대학에 대한 로드맵을 짤 거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현 지금 중1은 그래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나아가야 된다. 좀 이따 저희들이 하나씩 풀 텐데 네. 결국 이제 의과대 정원 학대대 때 가장 수혜를 입은 게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그쵸. 시골에 사는 친구들. 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네. 6년간 지방에 살아야 돼.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미리 내려가야 네, 되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5학년에 내려갈 거냐, 6학년에 내려갈 거냐. 이런. 그 제가 근데 지금 초1 때 내려가는 거는 저는 좀 신중하게 지금 초9에 지역으로 많이 가세요. 가신다 하더라고요. 특히 충청권이나 강원도 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 그 지역 이제 6년 그것 때문에 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을 객관화하는 건 어렵지만 자녀는 자기가 객관화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는. 근데 얘가 공부할 의지가 없거나 공부의 필요성이나 목적성이 없는 친구인데 그냥 엄마의 어떤 열정에 의해서 지방을 갔다. 근데 가서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그렇죠. 영농 후계자 돼야 되잖아요. 독자분들 궁금해하실 거. 네. 그 수시하고 정시 어떻게 선발하는지 규모를 좀 봐야 되는데 그쵸. 2025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네. 3학년 기준으로 수시가 67.1% 의과대학이. 67점 많다. 그다음에 정시가 32.9%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과를 보면은 76.9%가 수시예요. 오. 정시는 20.1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의과대학은 정시가 좀 더 많은 거죠. 많네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8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 이제 824명 선발하는데 여기에 수시는 56.6%고요. 아, 확실히 비율이 확 낮네. 정시가 43.4%. 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55대 45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인천에도 또 의과대가 수도권, 있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을 아까 서울 824명 포함해서 1294명인데 네. 여기 이제 수시가 58.4% 정시가 41.6%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왜 그 비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시로 그러니까 가야죠. 서울 수도권 친구들은 내신 관리하기 힘들잖아.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내신에서 이미 쓴맛을 본 친구들은 정시로 해라 이런 그쵸. 거고. 결국은 지방에 있는 26개 의대인데 여기가 3,191명 선발할 때 수시가 70.6이고요. 정시가 29.4%예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 정시를 적게 뽑는 거고 서울 수도권이 좀 많이 뽑는 거.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로드맵 짤 때 지방 쪽이 어려서부터 키워서 의사 만들기엔 좀 더 유리하고 그렇죠. 유리할 수 좋네요. 있죠. 예. 왜냐하면 또 수시 모집을 많이 뽑는데 그 가운데 지역 인재가 확 늘어났잖아요. 네. 보통 이제 법적으로 한 40% 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제주가 20% 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지방을 좀 부양해야 되니까 공동 발전 시켜야 되니까 60%를 공고했단 말이에요. 야, 지역 인재 60%좀 해라. 이랬는데 이 16학년도 발표한 거 보니까 63%까지 늘렸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럼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고. 네.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그러면 무슨 전형으로 뽑느냐. 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트랙이 교과 전형,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네.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을 포함한 실기가 있는데 이거는 의과대 거의 안 네. 뽑으니까. 네. 그럼 교과, 종합, 논술 세 가지 트랙으로 봤을 때 지역인재는 거의 대다수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네, 그럼 교과 전형은 내신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 그리고 수능 동네에서 최저 뭐. 학력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지역을 내려간다고 쳤을 때 네. 충청권 같은 경우엔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가고 또 여기 실제로 뭐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거의 충청에서 뭐 그냥 그 학교에서 1등 해야지만 이 수시 전형으로 의과 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1등 찍어야지. 쉬운 건 아니네. 그런 거 그러면. 아니죠. 아 근데 이제 네. 거기 가서 1등 찍어야지 됐던 건 기존의 선발 규모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오. 지역인재 많이 확대되거든요. 그럼 한 2, 그다음에 3등까지 돼요? 뭐 2, 3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율이 꽤 커요. 그러니까 내신은 되는데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의과대 목표에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많아요. 지방은. 그러니까 이제 민현 씨께서 우리 잘 아들이 생각해.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랬는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신은 잘 챙길 수 있는데 네.
수능을 전방위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야. 충청권 얘기 나오는 게 그렇구나. 이제 충청은 천안이라든지 그쵸. 아산 학군 장지 세잖아요. 예, 예. 여기가 좀 학군지가 괜찮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방이긴 하지만 수능 대비도 가는 의대도 거지. 노리면서 네네.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네. 식이거든요. 마침 또 저희 시댁이 대전이거든요. 뭐 이러면 아니 이거는 진짜 의사를 위해서 연고가 운명처럼 오빠가 대전에 태어난 거야. 아니, 뭐 세종에 땅을 사신 거고. 이렇게까지 되면 뭐 저도 거부할 어떤 뭔가 명분이 없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방 쪽에 인원을 확 늘리다 보니까 의대라 함은 물론 다 의사가 되는 거지만 또 스카이대 나온 의사와 지방대 다들 공부 잘하는 건 맞지만 의사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의대면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 건 또 아닐 그렇진 거예요. 않죠. 예를 들면 변호사 사법고시 하시고 연수원 다녀오셨는데 성적에 따라서 판사냐, 검사냐, 그쵸. 변호사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5대 로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변호사 할 때 로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인 변호 사무실 차리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도 분명한 서열은 있겠죠. 그럼 아까 충청권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의대랑 수능을 같이 하는 거라면 네. 그냥 서울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서울에서 거잖아. 안 되니까 내려갔잖아 아니, 지금. 근데 이제 뭐 우리끼리 여담인데 충청권에는 메리트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국대 천안캠이 이제 있고. 충청도인데 여기도 나름대로 인원을 갖다가 지역 인재 전형 정시로 인원을 늘렸더라고요. 22명 네. 2026학년도에. 네. 그다음에 안과 유명한 건양대 있잖아요. 여기도 12명 지역 인재 또 정시에 늘렸고 그다음에 건국대가 의과대학이 글로컬 캠퍼스 옛날 충주 그래요? 거기에 있거든요. 충청권도 거기에 진짜 또 많네. 22명 돼 있으니까 아마 26학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전형이 좀 신설되는 대학이 많은데 그게 정시로 또 많이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지역 인재는 그들끼리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서울 수도권 아이들이 여기 지원해서 정시 내려갈 세 개를 수 있네. 쓰긴 쓰는데 지역 인재 못 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들만의 리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장점. 근데 지방에서 의대 나와서 의사 자격증 따서 서울 와가지고 개원하는 경우 많지는 않죠.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오겠죠.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 수도권 신도시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개원하시고. 근데 수도권 쪽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 서울 경쟁 너무 치열해서 일부러 약간 외곽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민현 씨는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 정확히 하시네 우리 아내에 대해서. 아 속이 다 보고 시원하네. 싶은 건 훨씬 크게 보이고. 아 맞아요. 그렇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서울의 메이저 의과대학을 나와서 모두 다 성공하느냐 또 그렇지 않은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럼요. 지방을 갔지만 또 거기서 잘 처세를 한 친구들은 또 그럼요. 훨씬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친구들의 몫인 거예요.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전까지만 열심히 서포트 해주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의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26학년도까지는 이제 확정돼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인구도 또 줄어들기 때문에 제 주변에 보니까 막 유치원생인데도 의대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초등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어쨌든 준비하는 네.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초등학생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좋은지 로드맵을 좀 짜주실 수 있나요? 근데 초등학생 뭐 대치동 인터뷰를 보면 뭐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중학교 수학을 끝낸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잉 선행을 지금 유도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친 네. 친구한테 물어봤죠. 네. 과연 수학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선행하는 것이 답이냐, 네. 정답은 아니냐, 모범 답안이냐 이런 건데 네. 이 친구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다. 많다. 예,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로드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과목, 물론 수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도 수학이 주관식 있고 4점짜리가 13개가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변별력이 높은 거죠. 표준 점수도 높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직업이 설명회하는 사람이고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현장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나 N수생들이 의과대 가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럼 이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이런 거 그거를, 중요합니다. 네, 빨리 알려주세요.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내신에서 국어, 뭐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죠. 무슨 그렇죠. 말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독서도 독서인데 이제 독서에서도 좀 초등학생 동화책만 읽히지 말고 그 철학책도 좀 읽혀요. 아, 너무 좋네. 네, 초등 철학 뭐 필수 뭐 이렇게 네.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뭐 인문학 서적도 읽어야 되지만 철학 서적을 꼭 추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독서할 때 그래서 뭐 독서 토론 논술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도 이해인데 뭔가 깊이 사고하는 그런 맞아. 능력을 좀 길러주는 그러려면 차량이 좋은 주로부터 근데 거예요. 써야 돼요. 아. 쓰기가 그러니까 입력은 했는데 이해했어요. 근데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학은 문제를 푸는 행위로 출력하는데 네. 책을 읽고 출력을 안 해요. 어. 그냥 눈으로만 하고. 그쵸. 예,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향상이 안 되는. 야, 얼마 전에 아들 거 3학년 2학기 거 수학을 풀어주는데 저도 독서를 워낙 안 하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아들 앞에서 진땀을 좀 뺐던 네.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오빠가 걔한테 더 혼선을 주더라. 웬만하면 공부 봐주지 마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 예를 들면 네. 어쨌든 초등학교에도 의대 입시반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그 커리큘럼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는 초등학생인데 의과대반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공교육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교육에서 이제 발 빠르게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이 방송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적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같은 학원가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그걸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게 나쁘다, 너무 과잉 빠르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럼요. 오히려 그 학을 기반으로 한 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제가 최전선에서 애들이 의과대를 가거나 명문대 가는 친구들이 국어를 잘했다. 네. 동시에 이 친구들이 습을 잘했어요. 어.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요약하고 암기하고 이런 능력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요즘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패드 보고 워낙 안 쓰니까. 스마트폰 하거나 아. 그러니까 완전 온몸에 전자파가 흐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읽기는 하는데 쓰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읽기조차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되죠. 남학생들이 너무 불리해요. 남학생들이 불리하죠. 네, 여학생들이 진짜 노트 필기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꼼꼼하게 정리 잘하거든요. 큰일이네. 우리 아들 무한의 계단을 하도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해서 혼냈거든요. 아까 자녀를 객관화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어려서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기 쓰기인가요? 좋은 습관. 제가 설명할 때마다 좋은 습관 뭐가 필요합니까 소장님 이러면 첫 번째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되는데 그건 잘하고 있네. 뭐 부모가 막 깨워요. 어.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나게 해요. 우리 애는 우리 애가 우리를 깨워요. 진짜예요, 선생님. 제발 좀 일어나라고. 그 스스로 셀프 기상이 첫 번째고. 셀프 기상? 그건 그거 잘하고 합격? 있어. 이거 합격.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자파를 좀 차단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 얘기 들었지? 어제도 계속 애한테 아이패드로 노래 틀어주면서 노래 가사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휴식 시간에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아니, 하루 종일 봤어요. 아니, 하루 종일 안 봤어요. 자전거를 3시간 타고 왔는데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또. 의도적으로 의과대를 안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 저요?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그 주간 계획표 짜라고 얘기하거든요. 계획표. 초등학생도 계획표를 짜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이고 일주일 7을 곱하면 총량 시간이 168시간인데 그쵸. 요거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여가하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배우는 학이 있죠.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네. 뭐 인터넷 강의 보고 뭐 이런 학이 몇 시간일 거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강조했던 습. 혼자서. 스스로 주도하는 게 이제 숙제를 포함한 네. 이제 주도학습이 의과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4, 5, 6학년, 5학년이면 최소 5시간 정도 해야겠죠. 하루에 평균. 습을요? 네, 숙제 포함. 그럼 4, 5, 6학년. 일주일에 한 35시간 될 거예요. 잠자는 것보단 덜 하잖아요. 잠은 한 7시간 잘 텐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지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포텐이 터지는 계속 거예요. 잘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중학교 가서 중학교 시험이 쉬워요. 네, 모든 학교 그런 건 아니지만 중학교는 성취도 평가기 때문에 ABC로 나오니까 시험이 쉬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엄마들이 상담와서 뭘 하시냐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대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라는 건 결과가 좋았다는 거냐 아니면 공부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거냐. 자세는 별로였는데 결과만 A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습을 많이 안 하지. 아하. 그게 접니다. 네, 습에서 정리, 네. 요약하고 암기하는 행위. 요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주간 계획표를 꼭 짜야 돼. 근데 진짜 걱정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습이 없어요. 아니에요. 정민희 씨. 왜? 정민희 씨 오늘 빠져있으네요. 야, 솔직히 하자. 우리가 습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약간 좀 방송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거든요. 맞아요. 계획대로 하는 거 좀. 그렇죠. 루틴이 뭐 이렇게 일정하지 않죠. 네, 그게 그쵸.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것도 부모님 행동 보고 배울 수도 있나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저희랑 되게 반대예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규칙적이고 네.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거든요. 준법 정신이 있네요. 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의대로 갈. 메디칼로 하나 더 계획표. 얘기하면 예. 그 아까 제가 독서도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네. 아, 그 독서 포함해서 저는 한자 공부를 좀 초등학교 아. 요새 한자 공부 중요하다고. 왜냐면 그 말씀하시네요. 한국어 뭐 두 분은 또 민기신 아나운서도 하셨으니까 네. 한국어의 그 원어 구성을 보면 한자가 53%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분수를 가르치는데 분자가 나눌 분자를 모르는 애들도 많고 그러겠네. 예, 비율할 때 율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다음 특히 수학과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의과대 가려면. 근데 과학 가면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데 가면 전부 한자어예요. 중요다 개념 단어들은.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한자 급수 시험을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때부터 해서 뭐 6급, 뭐 5급, 보통 이제 4급, 3급까지 보통 하잖아요. 네. 그 정도 하면 이제 한자에 대한 인식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 용어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EBS 들어가시면 어휘가 독해다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어휘가 독해다. 그게 되게 잘 만들었다면서요. 중학, 그 다음에 초중은 거의 베스트셀러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그 2019년까지 수학 능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한자어. 네. 그러니까 뭐 비문학의 어떤 그 제재별로 다 찍어놨거든요. 네. 그걸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스스로 주도 학습을 하는 그 시기를 초등학교 때 보낸 아이와 아닌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특히 고등학교 가서 드러난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엄마가 4시간을 앉아서 공부해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약간 기질적으로 안 된 애들도 솔직히 있죠. 있어요. 솔직히 이거 기질이 거의 한 80% 이상 아닌가요? 80%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상담할 때 검사를 미리 해봐요. 네. 이제 케이브 검사라고 자체로 개발한 건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4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열정 성향이 있고, 이성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성향이 있고, 현실 성향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이 좀 뭐랄까, 엉덩이가 좀 가볍고, 기립근이 좀 약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열정 성향이겠죠. 뛰어다녀야 되고, 막 이런 친구. 이제 이런 친구들을 눌러 앉혀야 되는 거니까 깊이 계획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획표 수립하는 아하, 그런 그리고 거. 철학책 같은 거 읽고.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성향이 강한 애들도 있어요. 감정 기복이 좀 많아요. 아, 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친구는 또 많아요. 약간 우리 애인데. 그렇게 친구가 많으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 무조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학군지로 가야죠. 거기서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성 성향. 네. 그러니까 감정의 이해 기복이 감성이야. 좀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타거나. 네.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감성 성향 친구들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안 좋은 부탁도.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습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나중에 한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성 성향이 가장 좋죠. 나름대로 그쵸. 사고 능력이 발달돼 있고 그건 그렇죠.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타적이보다는 내가 중요해. 어. 그래서 내 걸 달성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는 이거야.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이성 성향.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현실 성향 하나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막 걱정해. 네. 현실 성향도 좀 있는 감성과 것 같은데. 현실이 약간 융합형으로 융합형 인재거든요, 좀 지금. 그렇게 아, 감실연, 섞여 있네요. 예. 그쪽으로. 네. 근데 뭐 성향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니까요. 본인이 이런 성향의 소유자라는 걸 알려주고, 네.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되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맞아요. 그 얘기 네. 맨날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사고하자.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셔야겠죠. 자녀의 객관화. 이건 뭐 성적으로 너 몇 등급이야. 이렇게 하기보다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가도 조금 고민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초등학생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진짜 느끼기에는 공통적이야, 다. 초등학생은 굳이 이 뭐 의대반이나 이런 거보다 초등학생 때 해야 할 독서와 맞아. 계획 수립 이런 습관 만들고 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한자 지금 좀 공부하고. 더, 예, 네. 와 닿네요. 한자 공부. 여기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집니다. 중학생부터는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머리가 그래도. 많이 복잡해질 것 고교 같아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져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 시험, 암기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구레한 것들 정리 잘하고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네. 뭐 이런 걸 먼저 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지역 인재 확대된 걸로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기회죠. 네, 근데 아. 만약에 이 친구는 학교 시험을 이렇게 아주 소소한 것까지 외우는 건 잘 네. 못하는데 큰 시험에 강해요. 네. 오.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이 그런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모의고사만 잘 본 애들이 네. 있어. 신기하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거의 정시형 인재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수시 정시를 나눌 때 권역별로 보면 서울 수도권이 정시가 많으니까 그렇죠. 서울 네. 수도권에 남는 게 네, 유리하네. 남는 게 이제 수능 위주로 가야 되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요? 고교 선택할 때 굉장히 꼼꼼하고 주도적으로 잘하고 네. 세세한 것까지 아주 치밀한 스타일이다. 오. 그러면 이 친구는 교과형 또는 이제 뭐 거기다 관계성도 뛰어나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막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되게 이타심도 많고 공동체 역량도 있고 막 이래서 눈에 띄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완벽할 것 같은 막 네. 그런 애들은 또 학종 가요. 학생부 종합전. 그렇네. 네.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아 얘가 교과 전형일까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일까 아니면 이제 정시로 얘는 그냥 정시로 그다음에 또 2020년 특징 중에 의과대 논술 전형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한양대가 부활했고 이하대나 뭐 가천대나 이런 데가 앞으로 신설했으니까. 논술형이 좀 많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 논술 노리는 친구들이 대부분 또 특목고 그렇죠. 가거나 영재고 친구들이 그쵸. 거기 내신이 안 좋으니까 네. 그 노리거든요. 와, 부모님이 틈바구니를 잘 끼어 들어가야겠다.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중학교 때쯤 되면 우리 아이가 수시형이다, 정시형이다 이런 게 싹 나옵니까? 보이죠. 제가? 중학교 때는 보이죠. 중 몇 대 보여요? 중2 정도 되면 보이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1학년 때 자유학년제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생활 습관을 보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과목하고 그쵸, 싫어하는 과목들이 네. 나와요. 아, 초등학생한테 쓰라고 그러면 잘 못 써요. 다 좋아요. 뭐 다 싫어요. 이렇게 맞아요. 극단적으로 쓰는데 지금 그래요. 네, 중학생들은 좋아하는 과목 아직 없어요. 뭐 이렇게 쓰고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수학. 외에 다요. 뭐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우린 수시, 우린 뭐 정시 이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의과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신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쵸, 최장력 기준을 수능이.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다 수능 체제를 적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뭐 세개 합이 4냐, 그렇죠. 세 개 합이 5냐, 뭐 네 개 합이 6이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개 영역으로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굳이 안 할 필요 없고 네. 얘가 습관 잘 잡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수학이니까 네. 수학은 뭐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까지 끝내는 거 너무 과열된 것 같고 네. 조금 빠르게 진도를 빼보는 근데 진짜 있어. 초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그걸 있대요. 푸는데? 그게 있대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극소수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언론에서 다루기가 좋은 내용이고 자극적이어서 나오는 거지. 대단하다. 그렇죠. 대단한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듣기로는 대치동에서 웬만큼 좀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초2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정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와. 그 정도 네, 나가죠. 그 정도가 이제 와. 조금 대치동 내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의 페이스인 것 대단하다. 같고 학군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조금 달리는 데 같은 경우에는 뭐 4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 정도 가는 것 정확하게 같고요. 보죠. 네. 그럼 의대 가려면 꼭 뭐 특목고, 뭐 과고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지방까지 불사하고 우리 뭐 친가가 대전에 있으니까 네. 거기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겠다. 아까 지역인재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고 그랬죠. 그쵸. 내신을 그러면, 잘 따야 되네. 지방의 명문고등학교로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그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데 이제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그래요. 학생부 네. 종합 전형을 뽑을 때 네. 생기부에서 인적사항하고 학적사항을 들었어요, 그거. 가린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네. 너가 어디 살았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보지 않겠다. 오. 이게 이제 학종인데 네. 학생부 교과형은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추천서들. 그러면 이제 추천자 명단 밑에 고등학교 직인이 찍히죠. 그렇겠죠. 그럼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러면 학교 어디 나왔냐? 소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쵸. 안 그런 공부를 데서. 안 하는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 아시겠지만 28학년도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9등급에서. 중학생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 10%까지 1등급. 판별력이 없어져. 없어져요. 2등급이 웃겨요. 11%까지였는데 34%.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얘가 1등급이 아닌 애가 의과대를 가겠다?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 1등급 애들이 너무 많죠. 그쵸. 여기서 또 그러면 걸러야지. 석차 등급만 보고 뽑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성취도는 A를 했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90점 조는가 A니까. 그죠. 근데 A를 받은 이 친구의 온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A냐. 이것까지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생기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100점 받고 A 받은 애가 있고 90점 받고 A 받은 애가 있고. 그쵸.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100점, 100점이죠. 100점 맞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이제 이게 입시공학적으로 막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이 부푼 꿈을 안고 무조건 지방 가자 이건 아니고 제가 아까 다시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객관화, 네. 초등학교 때 좋은 습관 잡아주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내가 경제적인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우리 애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할까요? 안 하죠. 요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여담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애들이 잘해요? 근데 철든 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농담 삼아서 그런 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한 2알 정도 먹으면 철이 갑자기 드는 거야. 웃지 엄마 못할 아빠 이 일인데. 고생하는 모습을 좀 이놈 아니, 자식이 네. 봐야 되는데. 뭐 온 국민이 공부 잘하는 세상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진짜 나. 중학생 마저 얘기 드리면 네. 지금부터 특 먹고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네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종 중학교 때는 특별히 고등학교 선택할 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도권에서도 많이 뽑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은 학종을 왜 많이 뽑냐면 공부도 잘하지만 정말 이타적으로 공동체 역량도 있고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친구를 뽑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멀티로 잘할 수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 성향 있잖아요. 얘는 좀 센스가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의과대 가려면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나중에 환자 진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간의 관계성도 상호 소통 능력도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 뽑은 거 치고는 그렇게 친절한 의사님들 많이 아, 왜 그렇게 갑니까? 얼마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해는 합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네. 저는 1학년까지는 공통 과목.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 과목이라고 그래요. 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 탐구, 실험. 요거 이제 공부해보고 예. 열심히 하죠. 예. 그리고 1학년을 마무리하고 2학년 1학기 중간이나 기말고사까지 봤는데 1등급이 아니에요. 네. 막 2등급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3등급까지 막 나오면 정시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수시에 내가 원하는 진짜. 대학에 기대를 하기 어렵죠. 네.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는 코스를 결정해야 돼.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입시는 코스가 2개 있다. 네. 첫 번째 코스는 멀티 코스. 네. 그러니까 멀티로 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교과형이고 학종이에요. 어. 네, 이걸 이제 해낼 아인지 아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습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여기서 기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 이거 엄마가 약간 손이 많이 엄마 가잖아요. 좀 많이 가. 엄마 손이 많이 그리고 가죠. 엄마랑 엄청 친해야 돼요. 제가 아까 최전선에서 명문대 의과대 간 친구들 공통점이 비공식 통계인데 네. 엄마가 엄청 착해요. 착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이제 목소리 데시벨이 좀 낮아요. 아. 하이톤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민주적이. 아하. 예,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엄마랑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나 안 혼내잖아 우리 애. 그래서 알지? 이야기가 또 딴대로.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네. 근데 두 번째 코스는 올인 코스인데 네. 올인? 네, 멀티 말고 이제 1학년 공부해봤고 2학년 갔는데 안 되면 이제 이때 올인해야죠. 논술의 올인. 아니면 수능 정시. 정시에 올인. 왜냐면 논술 전형이 그 논술 100%로 뽑는 대학이 많아요. 그다음에 교과를 반영하긴 하는데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아하. 그리고 논술의 최저 기준. 그래도 논술 교과를 백- 어느 정도는 해놔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논술 지금 오. 주요 대학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지금 다 논술 100으로 뽑아요. 진짜요? 네. 심지어 이제 올해 3학년 근데 기준으로 논술은 더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도 없어요. 온리 논술. 논술을 논술이 진짜 쓰려면 중요해. 맞아 맞아. 머리가 좋긴 좋아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야 이과 논술이 되고. 수리 논술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그걸 설명하고 자기가 그쵸. 이제 추론해서 증명하고 뭐 이런 아, 난 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떤 그런 참 교육의 뜻을 갖고 자기가 잘하는 적성 분야를 잘 살릴 수 있는 인재를 뽑으려면 난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또 아까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네. 오히려 갈 수 있는 방향이 예. 더 많다라는 게 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대전 가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뭐 대전을 보내. 대전 가면 우리 엄마가 운명론자라서 공부를 안 시켜요. 심각하네요. 엄마 때문에 망했거든요. 야, 엄마 탓 하죠. 왜 이렇게 엄마 탓을 계속. 아니, 농담하는 건 자기가 뭘. 안 해놓고서는. 네. 그래갖고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아들한테. 어린 코스 두 번째가 이제 정시 수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정시에는 지금 현재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이 많아요. 주요 대학 중에서요? 아니 거의 다가. 서울대가 교과를 반영을 해요. 네. 근데 40% 반영하면 내신 때문에 떨어지죠. 네. 근데 요걸 뽑는 인원이 한 162명 정도? 그 소수 인원. 그럼 1000명 넘는 인원 어떻게 뽑냐? 1단계가 수능이에요. 아, 일단 수능으로 필터링을 하는구나. 그다음 2단계 가서 오케이. 교과를 20%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가 15점이니까 그러면 5점의 격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정말 떨어질 일은. 떨어진 애들은 떨어지지만 수능이 고득점이 안 떨어지죠. 아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교과를 반영하는데 모집인은 한 600명 안 되는 인원을 20% 반영해요. 네. 근데 또 1000명 넘는 인원을 수능 100으로 뽑아요. 아하. 수시랑 정반대로 가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가 교과를 5% 반영해요. 5%. 네. 근데 1000점 만점에 5%니까 50점이 최고점이잖아요. 네. 근데 기본 점수가 40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크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의과대학은 어떠냐? 만약에 이제 두 분께서 의과대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소위 철인 5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과, 비교과, 면접, 네. 논술, 수능 5가지를 다 잘하는 아이면 좋겠지만 네. 그럼 애들 너무 불행하게 하는 거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끝나면 이거 선택해라. 오. 이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선택적 하나만. 대비를 해라. 그러니까 그거 다 잘하려고 하는 애들은 학종 가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만약에 정시인데 그 의과대학에서도 수능 100으로 많이 뽑는 이유가 이게 국가고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니까 1등급 그쵸. 10% 변별력이 너무 떨어 더 못 네. 믿겠어요. 어. 그다음 비교과도 학교 이름도 학적사항도 인적사항도 가리는데 뭐 자율동아리 반영도 안 하고 독서나 맞아. 수상 영역도 반영을 안 하니까 이러면 수능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높아지네요. 거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능에서 그럼 무슨 과목이 중요하냐 이걸 또 물으세요. 네. 네.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탐구가 네. 17개 과목이 있거든요. 네. 사회가 9개, 과학이 8개.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선택을 안 해요. 그렇다면서요. 지금 중3부터는 그냥 통합사회, 통합으로. 통합과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쉬워요.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 그 다음에 한국사 절대평가하고 탐구도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1, 2교시죠. 국어하고 뭐야? 수학. 국어 수학.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2026학년도 발표한 거 보니까 네. A, B 두 개로 나눠서 네. 국어를 잘했냐? 그럼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해 줄게. 수학을 더 잘했냐? 그럼 수학을 더 많이 반영. 이렇게 이제 선택 반영하더라고요. 되게 나름 근데 합리적이죠. 그러네. 네, 그런 애를 아, 쓰네. 그렇구나. 잘 가게 하려고. 근데 이게 어쨌든 내신 등급제가 9에서 5등급으로 됐으니까 수능을 더 믿으려면 수능에 변별력이 생겨야 되니까 네. 그럼 국어 수학은 좀 더 어려워진다고 어려질 수 봐야 있죠. 되겠네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입시의 변화에 어떤 게 생기나 N수생이 늘어나겠죠. N수생.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아까 직장인 얘기하셨는데 네. 뭐. 애 둘렀는데 갑자기 나 선생님 약대 갈 거예요. 상담 전화 온 학생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상담했던 학생인데 N수생 늘어나니까 이 N수생을 변별하기 위해서 수능이 어떻게 될까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지겠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정책 하나를 딱 바꾸면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건데 이제 네. 고등학교 올라갈 쯤에는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나는 교육 정책이 막 겉에서 보기엔 막 뭔가 자주 바뀌고 막 애들 혼란스럽고 막 엉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차차차차 뭔가 이렇게 함께 연동돼 가지고 바뀌고 있어서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거고 대학은 네. 대학이 자구책을 많이 쓰죠. 그렇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학에 오는 출입구가 교과 좋으면 학생부 교과형, 거기다 비교과까지 잘 챙겼으면 종합형, 만약에 교과나 비교과를 못 챙겼으면 논술로. 근데 그쵸. 논술 대비도 어려웠으면 그러면 쿨하게 수능해라. 근데 그것도 아니면 재수해라. 삼수하고. 삼수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삼수, 사수가 요즘 유행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사수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을 공부하고 가족이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집이 코스가 이게 멀티로 갈 집이냐. 그치.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우리 집이 올인이냐. 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쌍한 학생이 아빠가 우유부단하고 엄마가 결정장애야. 그러면은 힘들지. 애는 생각이 없고. 뭐 이러면 3단 악재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고3까지 계속 내신하다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하다가 갑자기. 수능을 갑자기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수에도 실패하고 삼수까지 갔는데 최근에 사수가 필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빨리 깨달고 네. 만약 빨리 깨닫지 못했는데 막 철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고2 때. 그럼 고2 1년, 고3 1년 열심히 공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했는데 약간 모자라다, 아쉬움이 있다. 이래야 재수 그러면은 성공해요. 해야지. 근데 지금 왜 삼수, 사수까지 가냐? 3학 1학기까지 교과하고 비교과를 하는 거예요. 난 가장 불행한 학생이 막 3, 4, 5등급인데 목표는 막 중앙대야. 그러면 멀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들러리. 늦어도 고1에 1학기 시험을 보고 나서 좀 빠르시군요. 네, 일단 너무 빨라요? 그럼 아이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고1 2학기까지는 지켜봐 줄까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럼 네. 자, 고1 때까지는 지켜보다가 고2 때 딱 결정해서 루트 타서 글로 촥 가야겠네. 근데 이제 조금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내신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친구인데 큰 네. 시험에 강하다.
어렸을 때부터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영어도 1등급 한다. 뭐 2등급 왔다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메디칼 가려면 의과대학은 영어도 잘해야 돼. 그죠. 막 15점 차이 나는 데도 있으니까. 네. 단대 천안이 대표적인데.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딱 첫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충격과 공포예요. 다들 그 얘기 엄청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엄마는 더 식음을 막 전폐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끝나고 엄마가 이제 유목민을 자처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치. 아, 본인도 그 길을 잃어버린 거야. 땡땡해야 아.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 자사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일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신 받으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막 2학년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뭐 이런 엄마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가능하면 검정고시도 저는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고2 때 검정고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나이에 향유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추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간이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가 무소속의 공포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검정고시는 무소속이잖아요. 국회의원도 무소속인데 다 당 찾아가잖아 나중에. 뭐 이런 우리도 거. 프리랜서라 지금 공포예요. 무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학년 1학기 시험 봤는데 혹시 우리 집에는 내신으로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요. 네, 그런 왜냐하면 것 같아요. 주요 교과는 잘하는데 막 특정 교과를 되게 못해. 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벌써 이탈이 쉽지 생겼죠.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과 전형도 지방국립대나 서울의 주요 메이저 대학들은 또 전교과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기술과정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얘가 주요 교과는 잘해. 국어, 수학, 영어는 잘해요. 근데 나머지 교과가 영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그 결과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쿨하게 기말고사까지 내시는구나. 일단 그래도 내신은 너무 안 돼. 보통 그 고등학교 입시 실패하시는 어머님들이 첫 시험 끝나자마자 우린 수시로 안 되겠다. 정시 올인하자. 이 얘기를 해요. 선언을 해요.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선언을 해요. 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그럼 나 내신 안 해도 돼?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아, 그렇게 또 되는구나, 그 안 이것들이. 좋은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는 걷잡을 수 없죠.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두 분은 아시겠지만 네.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 주요 과목은 내신을 챙겨라. 그러니까 그대가 내신을 해서 수시로 안 가더라도 네, 고2 고2 때까지는 내신 공부를 해라. 그러나 학종 안 가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교과형을 안 갈 거면 네. 혹시 등급이 뭐 3, 4, 5등급 나오는 과목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여지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마인드 컨트롤 안 될 정도로 내신에 집착은 하지 않되 주요 어떤 내신 같은 거는 탄탄하게 쌓아가야지 그렇죠. 실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초등 부모님들이 요즘은 설명회장에 많이 나타나세요. 의과대 정원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오늘 로드맵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요원한 일인데 결론이 이거잖아요. 엄마가 많이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 네.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좀 안타까운 게 중학교 때는 특목고 가냐 마냐, 자사고가 어디가 좋으냐, 막 이런 것만 이제 혈안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1학년 때는 관심이 크다가 2학년 때 애가 공부 안 하니까 이제 설명회장 안 나타났다가 이제 고3 때 발등이 붙들어지니까 또 오시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막 체육관에 엄청 아, 오시잖아요. 나 뭔지 알 것 같다. 네. 근데 가장 좋은 건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학습을 많이 하셔서 네.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하소장 말대로 올인 코스일 거냐 아니면 멀티 코스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네. 좀 이렇게 그려보면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택도 좀 답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생인데 4, 5학년에 결정을 해서 지방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결론값이 나올 것 같아요. 늘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네. 내가 보니까 약간 학종으로 조금 밀어보다가 봐서 사이즈 안 나오면 이제 정시로 갑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듣고 저희 집안 교육에서 빠지겠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줘. 저 미안한데 의대 방해했던 거 사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네. 네. 어차피 내가 대안을 제시도 못해. 더 잘 알아볼 자신도 없어. 손 들겠습니다. 맞아요. 돈이나 열심히 벌어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태클 걸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또 설명회장에 아버님들도 많이 오세요. 저는 맞아요. 미안한데 못 가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계신 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엄마 역할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네. A 아니면 플랜 B, 최선 네. 아니면 차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뭐 이해 공감 많이 못 하실 텐데 최전선에서 정말 괜찮은 성과를 냈던 아이들의 공통부모 엄마가 착했다. 오. 이거는 이제 엄마가 착했다는 표현은 엄마가 되게 민주적이었고 네. 자녀하고도 민주적인 소통을 했고 라포가 그쵸. 형성돼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감정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막 설명회 때 엄마들한테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이에게 주는 감정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 유산. 그냥 검색어에다가 감정 유산이라고 쳐보세요. 선생님이 쓴 책은 아니죠? 아니요. 저 아니고 나도 그러면 혼내려고 했어 진짜. 제가 어떻게 책을 팔려고. 아, 제가 다른 건 다 줘도 그래. 감정 유산은 줄 자신이 없는데. 가족 그 심리학자께서 쓴 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어떤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느냐 이게 뭐 매일 붙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근데 좀 다혈질 가족이라 좀 걱정은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걔도 다혈질이잖아. 사랑은 많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좋을 때는 막 엄청 좋은데 한 명이 화가 나면 막 이게 연쇄적으로 빠바바박 일어나고. 아니 근데 두 분은 제가 이제 뭐 관상학은 아닌데 두 분 자체가 에너지가 좋아요. 밝은 에너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또 맞아요. 낙관적으로 대처하시고. 네. 보통 이런 부모랑 사는 친구들은 긍정적이죠. 아 그래요. 긍정적이긴 해. 긍정은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35점 낙천은 맞고. 아니야. 낙천은 너무 안 좋아. 아, 낙천은 안 좋아.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쌤. 아니, 긍정적인 거. 약간 네. 높은 벽에 되게 좌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겁내하고. 현실. 네. 겁내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는 계속 깨져도 된다. 지금 실수해도 된다. 그거 거기서 배우는 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부모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이거는 좀 번외인데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애동은 아니시죠? 저희 셋 다 외동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왜? 왜요? 의대 못 가요? 외동? 그건 아니고. 우리 셋 다 외동입니다. 쉬운 가족이 그거는 아니에요. 아, 왜요? 뭐, 이거 무슨 어려운 변수예요, 솔루션이네. 외동은? 아니 보통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통 예전에 뭐 2자녀, 3자녀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같아요. 어려서부터 커온 성장 환경도 똑같아요. 네. 먹었던 음식도 거의 비슷하고. 네. 근데 자녀가 여러 명인 친구들의 기질이 형제간에도 같지 않죠. 그쵸. 맞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개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놓고 어떤 검사 결과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질, 있죠. 이게 이제 그 성향이 아까 말했던 열정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런 네. 쪽에 학습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아이하고 좀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네. 뭐 어떻게 둘째 낳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개인이요? 낳을게요. 갑자기요? 아니 의대 보낼 수만 있다면 낳아야지 뭐 근데 둘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3살짜리 아이들이 24만 9천 명대로 알았어요. 학년도 완전히 줄어서 그러면 아니 쳐들만 의사시킬 거란 말이에요. 첫 때만. 이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나 봐. 술술술술 나오네. 말씀도 그렇죠. 잘하시고. 전문가시니까. 네. 네. 뭐 종종 좀 나와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면 네. 불러주시면 아까 나오죠. 방송 끊었다면서요. 우리 건 괜찮지. 해보니까 괜찮죠. 나쁘지 않네. 아니 그럼 왜 됐어. 뭐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지 방송? 아니 이제 하시면서? 저는 패널로 참석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MC하고 그랬었어요. 상담받고 약간. 네.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부담은 안 드리고. 네. 너무 재밌게. 좋았어요.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달라진 의대 증원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거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님이시자 EBS 입시 분석위원이셨던 하기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부 우리 때는 그냥 막 했는데 맞아. 요즘에 이제 전략이 맞아. 없으면 안 맞아. 된다는 걸 나는 이거 하면서 너무 깨닫고 있고 지금이라도 저 같은 생각 갖고 있다가 우리 정전부부 난장판유가 만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민여를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동안. 이 정민여는 되게 보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사고를 전환시키면서 네. 네, 우리 아이도 함께 잘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용돈이라도 받으려면 잘하세요. 네.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의사 돼야겠지? 좋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발 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문의도 받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